예, 이번 시간에는 2014년 3월 2일 시행한 소방설비 기사의 제3과목 소방관계 법규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가죠. 그래서 41번은 요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 쪽에 먼저 보시면은 요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보면요. 첫 번째 보면 요 품명, 그 다음에 최대 수량, 그 다음에 화기 취급에 금지 표지 설치한다는 거. 두 번째는 요 품명별로 구분해서 쌓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쌓는 높이 및 바닥 면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수 설비나 요 대형 소화기를 갖다가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쌓는 높이 10m 이하죠. 그런데 요 살수 설비나 요 대형 소화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요 쌓는 높이가 15m 이하죠. 그 다음에 바닥 면적 기준인데요. 살수 설비나 요 대형 소화기 미설치했을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대형 소화기나 요 살수 설비 설치했을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여기 석탄이나 목탄유를 저장할 경우에는 미설치일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고 살수 설비나 대형 소화기 설치하면 30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쌓는 부분의 요 바닥 면적 사이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특수 가연물을 쌓아놓을 때 요 쌓는 높이가 일반적인 기준은 10m 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살수 설비나 아니면 요 대형 소화기를 갖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요 쌓는 높이의 기준이 15m 이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준일 경우에는 요 바닥 부분의 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데, 요 살수 설비나 대형 소화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요 바닥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죠. 또 석탄이나 이 목탄유를 저장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은 200제곱미터 이하고 살수 설비나 대형 소화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죠. 그리고 요 쌓는 부분의 요 이격거리죠. 요 바닥 면적의 이격거리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장소에다가 품명, 최대 수량, 화기 취급에 금지 표시를 설치하는 거 맞죠? 두 번째는 요 품명별로 구분해서 쌓아야 되고, 다음 세 번째, 요 석탄이나 목탄유를 쌓는 경우에는 바닥 면적, 자, 석탄이나 이 목탄유를 쌓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은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살수 설비나 대형 소화기 설치하면 300제곱미터 이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인 기준이니까 5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바로 3번이에요. 4번에 쌓는 높이는 일반적인 기준은 10m 이하, 살수 설비나 대형 소화기 설치했을 경우에는 15m 이하가 되죠. 다음은 42번 가죠. 자, 이 42번은 소방본부장 서장은 이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물건을 옮겨 보관할 경우에 소방본부나 아니면 소방서의 게시판에다가 보관하는 날로부터 공고해야 되는 기간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방치된 오염물을 수거했을 경우에는 본부나 소방서의 게시판에다가 14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43번 가죠. 자, 43번은
다음 오염물 중에서 요 자기 반응성 물질이 어느 것이냐 요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염물은 1류부터 6류까지 구분을 하죠. 그래서 1류 오염물은요, 특성, 요건 산화성 고체예요. 자, 2류 오염물은 가연성 고체. 3류 오염물은 요 자연 발화성. 그 다음에 금수성 물질이죠. 4류 오염물은 인화성 액체. 그 다음에 5류 오염물은 요거 자기 반응성 또는 요걸 내부 연소성이라고 하죠. 6류 오염물은 산화성, 요건 액체죠. 그래서 요 1류 오염물은 산화성 고체, 6류 오염물은 산화성 액체로서 같은 산화성인데 둘 다 뭐예요? 1류도 불연성, 6류도 불연성 물질이죠. 불에 타지 않고 남의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그 기체인 산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류 오염물 중 자기반응성이라는 것은 5류 오염물이죠. 그래서 5류 오염물이 어느 것이냐 이렇게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5류 오염물은 유기 과산화물,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르류죠. 그래서 유질,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하고 히드록실 아민 염류, 그 다음에 니니아디히죠.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죠. 그래서 지정 수량은 유질이 요게 10kg에서 1, 히히가 100kg 1, 니니아디가 200kg에서 112 범죄 신고죠. 그래서 유질이 10kg, 히히가 100kg, 니니아디히가 200kg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는 유기과산화물, 질은 질산 에스테르류, 히는 히드록실 아민, 그 다음에 히는 히드록실 아민 염류, 그 다음에 니는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죠. 그래서 여기서 43번에서 요 황리는 요거 3류염물이에요. 물속에 보관하죠. 염소산 염류, 요건 1류염물이죠. 요건 산화성 고체예요. 자, 알칼리 토금속, 요거 3류염물이죠. 금수성이에요. 자, 질산 에스테르류, 요게 바로 5류염물의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고요. 여러분이 5류염물 읽어보셔가지고 여러분이 아닌 거 정도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은 44번 가죠. 자, 44번은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의원은 근린생활시설이다. 예, 이게 바로 맞는 답이죠. 의원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요. 자, 2번에 동물원, 그 다음에 요 식물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이다. 이게 틀린 거죠.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종교 집회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문화 집회시설이다. 종교 집회장은 300제곱미터 이상만 어디에 들어가냐? 바로 종교시설에 들어가죠. 그래서 3번도 이제 틀린 거고, 4번에 보시면 이 철도시설, 이놈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했는데, 철도시설은 이건 운수시설에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화물을 갖다 아니면 그 여객 사람을 갖다가 운반시키는 운수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에 45번 가죠. 자, 45번은 소방공사 감리원을 갖다가 배치할 경우 이 감리원은 소방시설 공사가 처음 시작 때부터 준공 날 때까지 그
공사 현장에서 아니면은 일주일에 뭐 한 번씩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감독하는 것이 바로 요 감리원의 임무예요. 그래서 요 감리원을 갖다 배치했을 경우에는 배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다가 배치 신고를 해야 되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요거는 7일 이내에 해야 돼요. 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다가 알려야 하는가 했는데 이게 바로 배치 신고예요. 그래서 이 소방공사 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 감리 현장에다가 배치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부장 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요게 한국소방안전협회가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바뀌었죠. 7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통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46번 가죠. 자, 46번이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이에요.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린 거. 자, 첫 번째, 요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요 관계 공무원하고 요 관계 전문가, 이 소방특별조사 할 때는 소방 공무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소방시설 관리사 아니면 뭐 소방기술사, 그 다음에 건축 분야에 자격이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이게 합동점검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리가 관계 전문가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소방특별조사 시 관계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조사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 부분 관계인의 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건 틀린 거죠.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여기 2번이 바로 틀린 답. 세 번째, 조사 업무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하죠. 네 번째,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에 47번 가죠. 자, 47번은 소방시설에 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 공사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아니면 하자 계획을 통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며칠 이내에 통보해야 되냐 그 얘기죠. 바로 3일이죠. 그래서 이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수를 하거나 하자를 보수하거나 아니면 하자 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이 하자 보수 대상 소방시설하고 하자 보수 보증 기간 있죠. 요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이건 꼭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는데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2년은 대부분 전기 분야예요. 단 요 피난 기구는 기계 분야지만 2년이라는 거. 그다음에 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3년. 요건 대부분 기계 분야죠. 그런데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전기 분야지만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보증 기간이 2년인 것은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 등 비상방송설비, 그다음에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바로 전기 분야죠. 그다음에 3년인 것은 다 이 기계 분야예요. 자동 소화장치,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그다음에 여기 자탐 설비가 3년이라는 거. 그다음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그다음에 이 소화 활동 설비가
바로 기계 분야인데 이 무선통신 보조 설비만 전기 분야이기 때문에 2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자 보수 대상 소방 시설하고 보증 기간은 여러분 여러 번 읽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돼요. 제일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다음에 48번 가죠. 48번은 요 국가가 소방 업무에 필요한 이 경비의 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죠. 지금은 이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이 소방에 필요한 그 비용을 일부를 갖다가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국고 보조 대상 소화 활동 설비 및 설비로서 옳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국고 보조 대상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국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하고 기준 보조율을 보면은 국가 보조 대상 사업이요. 소방 활동 장비하고 설비죠. 그래서 이 중에 소방 자동차, 소방 헬리콥터하고 소방정, 소방 전용 통신 설비하고 전산 설비,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그 장비죠. 그다음에 소방 관서용 청사의 건축. 그래서 여기서 아닌 것은 여기 보시면 3번이 있죠. 소방 관서의 직원 숙소, 소방 관서용 청사는 되는데 이 직원 숙소는 해당이 안 되죠. 국고보조 대상에서.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49번 가죠. 자, 49번은 이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소, 이게 뭐예요? 탱크로리죠, 탱크로리. 이 탱크로리를 운전 시에 벌칙으로 옳은 것, 즉 탱크로리를 운전하는 사람이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이 얼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위험물 운송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험물 탱크로리를 운전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37조의 벌칙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러분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징역형으로 하면 1년 이하예요. 그다음에 3년이면 3,000만 원, 5년이면 5,000만 원, 7년이면 7,000만 원, 10년이면 1억이죠. 그래서 그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이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그 위험물 안전관리자 없이 위험물을 갖다가 취급했을 경우, 그 다음에 예방규정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위험물의 운반 기준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규정을 위반한 요 위험물 운송자죠. 다음 50번 가죠. 자,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화재 조사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화재 조사 전담 부서에는 발굴 용구, 그 다음에 기록용 기기나 감식용 기기, 조명기기, 그 밖에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 건 맞죠. 자, 이번에 소방청장은 화재 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전문 보수교육에 3년이 아니고 2년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전문 보수교육은 2년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 원인하고, 그 다음에 피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방청, 그 다음에 시도에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에 화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운영하죠. 그 다음에 이 화재 조사는 장비를 활용해서 소화 활동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지금 이거 화재안전기준이 법령이 바뀌어서요. 화재를 인식한 동시에 하는 거죠. 이건 좀 그 소방관계 법령이
바뀌기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다음 51번 가죠. 자, 51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을 경우에 면제 설비로서 옳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면제되는 설비가 비상 경보 설비하고요. 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를 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자탐 설비를 설치하면 면제되는 설비로서 맞는 것은 요 비상 경보 설비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죠. 그래서 1번이 답. 그래서 여러분이 면제 소방 시설을 보면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물 분무등 소화 설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예요. 그 다음에 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차고 주차장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물 분무등 소화 설비가 면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나 물 분무나 미분무 설비를 했을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 또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상 경보 설비하고 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면제되죠. 그다음에 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비상 경보 설비가 면제. 그다음에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비상 경보 설비 설치했을 경우에는 비상 방송 설비가 면제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52번 가죠. 자,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이 공동소방안전관리자는 뭐냐면, 여러분, 지하가 같은 데 보면은요, 여기 상가가 자그마한 점포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한 명을 갖다가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대상은요, 이 고층 건축물 있죠. 고층 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하가, 그 다음에 이 복합 건축물 있죠.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5층 이상인 거, 그 다음에 도매시장, 그 다음에 소매시장,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소방안전관리 선임 대상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물어본 거죠. 소매시장, 이거는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되고요. 도매시장도 마찬가지예요. 3층 이상 학원, 요게 틀린 거죠. 3번이. 자,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이 복합 건축물. 이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소방관계 법규는 여러분 2차 시험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차 시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이 여러 번 여러분이 문제하고 해설을 반복해서 여러분이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은 53번 가죠. 자, 53번은 이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 등의 요구를 소재지 관할 본부장 서장에게 할 경우에 건축 허가 동의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되는가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신 기간은요, 특급이 아닐 경우에는 5일 이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일 경우에는 10일 이내. 그 다음에 여기 서류 보완 있죠? 서류 보완 기간은 4일 이내. 요건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건축 허가 동의 여부 회신 기간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닐 경우에는 5일 이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일 경우에는 10일 이내, 서류 보완은 4일 이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 건축 허가 신청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다 했죠. 그래서 연면적 20만 제곱 이상이면 이건 특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일 경우에는 동의 여부 회신 기간이 10일 이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기간을 보면은 특급 이외에는 5일 이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일 경우에는 10일 이내, 그 다음에 여기 서류 보완 4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기준이 50층 이상, 이거는 지하층을 제외한 거죠. 아니면 지상 200m 이상인 아파트. 다시 말해서 5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인 아파트가 특급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일반 건물일 경우에는 30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하죠. 지상 120m 이상 아파트는 제외.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제외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것도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에 54번 가죠. 자, 아파트로서 몇 층 이상일 경우에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냐. 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개정된 것이 요 6층 이상이에요. 6층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층에다가 아파트든 일반 건물이든 관계없이 6층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아파트라고 했는데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6층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해야 되죠. 자, 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을 보면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문종운이죠. 그래서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 그래서 영화 상영관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쭉 나오는데 이거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닌 것 찾아라, 맞는 것 찾아라, 이걸 여러분이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만은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되죠. 다음에 55번 가죠. 자, 55번은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 도서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에 감리업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을 갖다 물어본 거죠. 즉, 감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를 감독을 하다가 보면은 그 설계 도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 그 얘기죠. 만약에 설계 도서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해야 되죠. 그래서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이나 아니면 보완을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 1번이 가장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6번 가죠. 자, 56번은 이 특수 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 가연물은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수 가연물에 해당되는 거 품명을 보면은요, 면화류 있죠? 왜? 나무 껍질 및 대패밭, 그래서 면나, 그
다음에 넝사볕이에요. 넝마 및 종이조각, 사료. 그 다음에 요 볕집류 해서 넝사볕. 그 다음에 가연성 고체. 그 다음에 석탄, 목탄류. 그 다음에 가연성 액체류.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에서 가석, 가목. 그 다음에 합성 수지류인데 이 합성 수지류는 발포시킨 것이 있고 그 밖의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수량은요. 면화류, 요거는 면나, 넝사볕, 가석, 가목 합인데 곤 200, 400, 그 다음에 1000, 3000, 만.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연성 액체 목재 목탄, 석탄류죠. 그래서 요거는 2세제곱미터 이상, 목탄류는 요거는 10세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합성 수지류는 발포시킨 것이 요거는 20세제곱 이상. 그 밖의 것은 3000kg 이상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암기하시고요. 아니면 최소한 면나 넝사볕까지는 꼭 암기하세요. 2, 4000. 그래서 여기 지금 1번에 종이부스러기죠. 종이부스러기는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에 해당이 되니까 1000kg 이상이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800kg 이상이 아니고 이게 1000kg 이상이죠. 볕집류 1000kg 이상 맞죠? 3번에 사료 1000kg 이상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나무껍질. 네, 나무껍질 400kg 이상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인데, 여러분이 이 특수가연물의 이 종류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특수가연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분명 여러 번 읽어보시면 눈에 익은 것은 특수가연물이고 눈에 익지 않은 것은 특수가연물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7번 가죠. 자, 제조소 중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 건축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구조로 해야 되냐. 위험물 제조소 등은 반드시 지하층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하층이 없는 구조여야 된다.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 건축물의 구조는요.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가 바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음 58번 가죠. 자, 58번은 요 방염업을 갖다가 운영하는 요 방염업자가 규정을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요 등록증하고 또는 등록 수첩을 빌려줬을 때 행정처분 기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요 등록증이나 등록 수첩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1차가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죠. 그래서 1차가 영업정지 6개월이고 2차는 바로 등록 취소예요.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답이죠. 그리고 이 등록증이나 이 등록 수첩을 빌려줬을 경우는 벌금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벌금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벌금하고 행정처분은. 이 벌금일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59번 가죠. 자, 59번은 소방청장은 요 방염 대상 물품의 방염 성능 검사 업무를 어디에 위탁하고 있는가? 방염 성능 검사나 아니면 형식 승인 이런 거 다 어디에 하냐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즉 기술적인 문제 있죠? 요 기술적인 문제는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위탁한 거고, 요 한국소방안전원은
이건 교육 업무 있죠? 안전관리자 교육 같은 거는 다 소방안전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방염 성능 검사니까 기술적인 문제니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는 그 위탁 업무는 방염 성능 검사, 그 다음에 형식 승인, 변경 승인, 그 다음에 성능 인증, 그 다음에 변경 인증, 우수 품질 인증. 그래서 대부분 승인, 인증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에 60번 가죠. 자, 60번은 지휘 승계를 승계한 날로부터 이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시도지사한테 이제 신고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방시설업 등록증하고 등록수첩, 이건 그 대표자가 변경되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증하고 등록수첩은 제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영업소의 위치, 면적이 기록된 등기부 등본했는데 영업소의 위치나 아니면 이 면적은 변동이 없는 거죠. 승계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2번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계약서 사본하고 지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다음에 소방기술인력 연명부하고 기술 자격증이나 자격 수첩.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